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 거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특성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특별한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사람마다 특성이 있듯이, 그쵸? 이 신용장 거래라는 것도 특별한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특성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러한 특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신용장 거래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음,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장 거래의 특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신용장의 특성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우리가 신용장 업무 처리할 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신용장 거래 특성이라는 거는 예, 그럼 누가 부여한 거냐? 그거는 신용장 거래의 원칙, 근간이 되는 UCP, UCP요. 예, UCP. 신용장 통일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UCP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그럼 신용장에 어떤 특성이 있느냐?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용장은 독립성이 있다는 거예요. 독립성. 예, 독립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넘겨가지고 보면 예, 추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추상성. 이제 계속 이걸 눌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립성과 추상성으로 인해서 한계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용장의 어떠한 그 특성, 이 세 가지 특성을 확실하게 알고 신용장 거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신용장 거래할 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실전에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자, 그러면 신용장의 독립성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UCP 4조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고요. 영어로는 Principle of Independence 이렇게 써 있고요. 그 4조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Credit versus Credit. contract. 크레딧이라는 건 뭐죠? 신용장. 컨트랙이라는 거는 매매 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신용장과 매매 계약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왜 관계를 따지느냐? 신용장의 기초가 뭐예요? 매매 계약서예요. 다시 말하면 매매 신용장이라는 거는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발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가 엄마고 신용장은 자식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신용장은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비록 태어났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면 매매계약서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하죠. 비정하고. 우리가 엄마한테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부터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나 엄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냐면 매매계약과의 무관한 거래다라는 거는 신용장이라는 거는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신용장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요. 이랬을 때는 어느 게 우선 적용이 되느냐? 그때는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예, 신용장의 내용이 먼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애매하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리면 간단하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에 선정 날짜를 9월 말로 했어요. 9월 30일로. 근데 어떤 일인지 신용장을 딱 바꿔보니까 9월 15일로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요, 9월 15일 날, 예, 까지 선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매매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9월 30일 날 만약에 선정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은행에서 뭐라고 그러냐? 야, 신용장은 독립성의 원칙이 있어. 나는 은행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서 내용은 모르겠고, 신용장에, 분명히 내가 9월 30일로 발행을 했잖아. 15일로 발행을 했잖아. 그럼 15일로 선정을 했어야지. 너 신용장의 독립성도 모르냐? 신용장은 유시표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는 걸 모르냐? 무식한 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페이드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게 바로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 좀 비정하고 매정하고 그런 얘기죠. 그럼 이러한 신용자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왜 UCP에서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그건 이런 거예요. 은행의 입장에서 예, 신용장의 관계 아주 중요한 당사자인 은행들 있잖아요. 입장에서 특히 이제 돈을 지급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매매 계약서를 다 참고해 가면서 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피곤한 일이에요. 왜냐면 은행은 그 품목도 모르죠. 계약서는 또 복잡하게 써 있죠. 전문 용어가 많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은행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독립성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은행원이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 안 하거나 판단할 때는 신용장만 보고 판단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으면 주고 아니면 주고 거절해도 좋다라는 거죠. 복잡한 계약서는 참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신용장 거래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용 무역 거래니까 나하고 바이어하고 맺은 거래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쟤하고 거래를 하는 거지 은행은 단지 돈만 지급해 주는 거고 거래는 바이어하고 하는 건데 아니 무슨 신용장보다 계약서가 우선이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독립성을 인정을 해놨다라는 거죠. 왜요? 은행을 위해서.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독립성의 개요 뭐예요? 매매계약과 신용장은 아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유관했잖아요. 그렇죠? 신용장의 내용의 기초가 뭐예요? 매매계약서였잖아요. 우리가 신용장 개설할 때 매매계약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은행원이 매매계약서하고 신용장 비교 검토하잖아요. 다른 점이 없는지. 그쵸? 예, 그러나 일단 개선을 하고 나면 은행원은 철저하게 신용장 원칙, 신용장이 적용 원칙 1순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좀 자세히 보면 신용장은 매매 계약에 근거하여 개설되는 것이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면 신용장은 매매 계약으로부터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의 별도의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이 말 어려워요. 독립되어 자체로서의 별도의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신용장과 매매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그거는 신용장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우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신용장을 받았는데 매매계약과 다르다? 반드시 신용장대에서 지시하는 대로 업무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게 선적 날짜가 됐건 선적 방법이 됐건 뭐가 됐건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수입자는 신용장 조건과 매매계약 조건과의 상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수입자 입장에서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분명히 매매계약서에 이렇게 써놨는데, 에이, 신용장이 가면 달랑 뭐 한두 페이지 들어온 건데 뭐, 예, 계약이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가 들어오면 무조건 대금 지급을 해야 된다. 매매 계약이 비록 심지어는 그래요 또 매매 계약이 비록 취소되더라도 신용장 조건대로 수출상이 계약을 이행하면 예,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가 뭐예요? 결국은 예, 무역 대금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신용장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신용장 통일규칙 UCP 영어로는요. 그게 뭐예요? 신용장 거래하는데 기준이 되는 해석의 원칙이 되는 그러한 국제규칙. 예. 거기 4조에 딱 명시가 돼 있다. 왜 명시가 돼 있다고요? 예. 은행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국은 은행을 위해서 이런 특성을 만들어 놨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 특성 때문에 나쁜 점도 있기는 해요. 그쵸? 보통 특혜를 베풀어주면 뒤에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한계성의 문제라는 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장 거래라는 거는 일단 특별한 성질이 있다. 특별한 성격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은행의 입장에서 신용장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신용장은 비록 계약서를 모태로 탄생을 했지만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면 계약서와는 완전히 무관하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내용과 신용장 내용이 다를 때 신용장이 우선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예, 신용장 거래할 때는 수출상 입장에서는 내고할 때 수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때 매매 조건, 매매 계약 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UCP 궁금하시죠? UCP가 뭐냐? UCP의 내용에 대해서 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일이요. 내일. 그래서 여기 UCP 제가 이렇게 미리 해놨거든요. 내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